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오늘은 정치 토크입니다. 종횡무진.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휴가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래도 휴가도 다 가시고. 속으로 제가 은근히 속으로 질투해가지고 좀 원망하고 그런 말 들으셨죠? 소문이 안 났던가 보네. 예, 어쨌든 모르시면 다행이고. 오늘은요, 이제 74주년 해방일이죠. 예. 그 다음에 또 71주년 광복절 건국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광복절이라는 게 뭐냐면 빛을 되찾은 날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 날이 광복절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해방되고 난 데는 그 후에 3년 동안은 이 군정체제였거든요. 군정이었죠. 그 우리가 국권을 회복했을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74주년 광복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광복절이면 71주년이야 맞다. 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일.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문 대통령이 이른바 광복절 경축사에서 했던 말, 이걸 가지고 좀 오늘 이제 강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게 이제 주제예요. 그 연설의 주제인데, 앞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번에 아마 일본하고 사이에서 좀 상당히 자기가 자존심이 좀 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떠냐면, 이제 어떤 새로운 나라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거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3가지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첫째가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아마 일본하고 요번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런 주제를 선택한 것 같고, 두 번째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도 이따 끝에 잠시 한번 우리가 따져보기라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평화경제하고 통일입니다. 그렇죠. 통일 두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평화경제라는 것도 바로 이제 북한하고 사이에서 이제 사실 그 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늘 주장해 오던 바가 뭐냐면, 이 북한과 경제 공동체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북한과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제가?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인력은 비록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그 인력들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도 같이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되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 자체도 많긴 하지만은 그것이 앞으로 경제에 투입될 정도로까지 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군수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일정한 수준의 아니면 핵 분야에서 조금 뛰어난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인데, 그 정도의 기술은 우리도 충분히 갖고 있는 기술이고, 그럼 북한하고 해서 어떤 수준의 경제 협력을 할 것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평화 경제가 될 건지, 그거는 하나의 국어로서는 아주 훌륭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경제 혹은 우리가 나아갈 앞날에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어떤 나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분열이 됐다가 통일이 될 경우, 그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서의 어떤 제도를 이룩하려면은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기간만큼의 한 4분의 1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동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물적 기반으로서의 하나의 동화가 되려면은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70년이면 70년.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의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가 되려면 그보다 2배, 가령 70년이면 140년이 소요된다고 하는 그런 걸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요. 우리가 특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네. 70년 이상 떨어져 살아왔잖아요. 지금 당장 만약 우리가 무슨 인위적으로 정치 체제를 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같은 법 체계, 법 질서 체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남북이 같이 모인다. 그게 이제 통합이죠. 네. 정치 통합.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100년 정도는 그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문화적인 동질성.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념적인 동질성 이런 걸 다 회복하려면 아마 엄청스러워 10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 이상 걸리는 이야기 가지고 우리 강 대표를 하잖아. 이 세대가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그건 하지만 어쨌든 뭐 통일은 돼야 되니까 그런 기대 속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이제 물론 지금 그건 현실적으로 당면 그런 과제고 또 숙제인데 그 이전에 평화 경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남북 경제 공동체 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평화 경제가 뭔지 개념조차도 그렇다고 저분이 문 대통령이 꼭 집어가지고 평화 경제라는 건 뭡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도 않고 저 사람들은 굉장히 용어를 만드는데 아주 화려하고 다채롭게 만드는데 네. 대신에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평화 경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 뭔가 하면은 남북한 간에 긴장이나 분열이 없이 서로 통합이 돼서 평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게 바탕으로 돼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아니면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까 이제 강 대표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서 만약에 인력이 네. 또 어떻고 지하자원이 어떻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1+1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 3점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이런 아까 강 대표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상황이라면 1+1은 1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저게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 인력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기술로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냥 부양가족만 그만큼 떠안는다는 말밖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경제 공동체라도 만들려면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제도 문제 해결해야죠. 왜냐하면 북한에는 시장 경제 체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체제하고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가 같이 합쳐서 뭔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지가.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또 그렇게 되려면 그 이전에 뭐냐면 이념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서로 소통할 무슨 통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뭘 믿고 평화경제를 계속 강조를 하는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평화 경제로서의 하나의 예를 본다면은 지금은 운영이 중단됐지만은 개성공단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작은 공단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운영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앞으로는 물론 평화 경제 운영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겠지만은 그 작은 개성공단도 지금은 애초에 계획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로 더 늘어가지도 못하고 훨씬 더 넓어지고 커져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 조성해 놓은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확산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나머지 기업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운영마저도 중단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볼 때 평화 경제는 말은 굉장히 좋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걸로 나가야죠. 나가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거나 이런 데서는 구호가 너무 앞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개성공단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것을 어떤 사람 저게 이제 희망이 있는 성공적인 어떤 모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 달러를 주기 위한 달러 통로로서 의미 이상 왜 거기서 오는 거기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하고 자기의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지고
뭐 그렇다면 그 개인적인 삶이 더 나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거기는 북한 체제가 5만 명을 그냥 투입시키고 거기 나오는 저 인건비는 전부 자기들이 다 수령해가지고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주고 하는 이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의 협력이라기보다는 우리와 그다음 북한 당국과 사이의 협력이지 북한 주민들하고는 협력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아주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게 또 설령 개성공단 같은 게 열리고 또 개성공단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2천만 평 뭐 이렇게 거대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진정하게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체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평화 경제의 무슨 뭐 이 바탕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그거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이렇게 국내외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은 문 대통령이 말할 때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저 내부적으로는 일단 저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을 지칭하는 것 예. 같고요. 예. 그리고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은 일본, 특히 일본. 예. 그리고 멀리 보면은 미국도 일부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야당뿐 아니고 네.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사사건 계속 시비나 거는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볼 때는 문 대통령 뭔가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야지 네. 왜 자꾸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그 말꼬리 잡고 뭐 반대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옛날 홍준표 전 그 자유한국당 네. 대표 뭐라 했냐면 걔는 찢어도 뭐 기차는 간다 이러더니 이 양반이 기차는 가면서도 영 그런 게 잘 거슬리는가 봐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보면 또 유엔을 무대로 해서 거기서 북한이 자꾸 이렇게 나가면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든지 뭐 제재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세력 그 국가나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이 사람들까지 겨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말에 또 이거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거는 제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그 북한 측에서 16일 아침에 나온 그 반응 보셨죠? 예. 대표적인 게 그 제가 그대로 옮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그 우리는 서산에 소가 웃을 일, 서천에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러는데 예. 북한 표현이 역시 우리보다는 강하네. 제가 그 이렇게 혹시나 저 말을 잘못할까 해서 적어봤습니다. 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이런 저 반응이 나왔고 예.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사고가 건전한지 가령 그런 반응 그런 걸 볼 때는 이고목에서 염려하시는 그런저런 안팎의 우려를 북한도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15일 날 네. 대통령이 경축사를 해가지고 아주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 경제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하기가 무섭게 그 다음날 통천에서 또 16일 날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조평동에서 이런 담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떤 또 그 관변에 뭐 이런 이제 논평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과거보다 나아졌다 이러는데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도 그저 직접 겨냥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아랫사람이 써준 것을 졸졸 읽기만 해서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이런 표현은 직접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한 당국자 이럴 때 그게 이미 문 대통령이거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명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박근혜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요번에 이름을 거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창피를 당하면서도 거기서는 계속 웃고 이렇게 하면서 국내적으로 어떻습니까? 국내적으로 자기 정적이라든지 자기의 반대편에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죠. 강팩하기로 이런 말을 쓰고 no mercy 이런 말 있잖아요. 영어로 저는 뭐 영어를 잘 모르는데 no mercy 네 맞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거예요. 네. 그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전생에 무슨 신세를 졌는지 여하튼 김정은한테는 이렇게 무한 구애고 무한 인내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자존심도 생각해줘야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에서는 그 사람이 웃긴 소머리라면은 우리 국민은 수육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자주 섞인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 정말 잘하시는데 뭐냐면 문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서 권한을 위임받았잖아요. 대한민국을 경영해달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채통, 예? 이런 자존심, 네. 이런 걸 당신 마음대로 그냥 그거 뭐 깨뜨리거나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거 누가 위임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막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북한이 쓴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좀 미안하지만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아닌가 그런 표현을 예, 할 수밖에 예. 없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또 이런 말을 그 문 대통령이 했어요. 뭐냐면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과 동료 없이 미국이 북한과 동료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런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역시 야당이나 또 저 같은 사람 중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예. 대화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야당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네. 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대한민국 외톨이는 누구냐? 문 대통령. 또 그 밑에 있는 그 지근거리에서 문 대통령 보필하고 있는 그 참모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외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우리 보고 가엾어 가지고 외톨이라고 그러면서 돌아오라. 이념적으로 그렇게 치우쳐있지 말고 돌아오라 이러는데 이념적 편향성을 누가 진짜 보이고 있습니까? 저 옆에서 보실 때 객관적으로 누가 더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웃기는 대상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문 대통령이 사실은 연설을 하시면 요새 너무 길게 하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이걸 다 평가하기가 정말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우리 강 대표님하고 저하고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마치는 게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예.